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투자 열기가 지속이 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2년 만에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반도체주들이 좀 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2차 전지주들 어제만큼의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잡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네, 미증시 기술주 중심의 상승, 국내 시장 눈치 보기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도 역시나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고, 일단 거기에 따른 상승하는 업종들을 봤었을 때 대부분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했던 업종들을 봤었을 때, 일단,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하락이 나왔죠.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미국의 지금 한파가, 생각보다 좀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들이 이런, 한파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운행이 좀 안 된다든지, 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상반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또 트럼프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번 대선에 또 역시나 좀 우세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 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벌써부터 관세 올린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관세 10% 올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을 제외한 일단 우리 같은 미국으로 인해서 수출로 좀 매출을 올리는 나라들한테는 또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계속 또 무조건 또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계속 뉴스에 의해서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나 또 반도체 업종들이 좀 초반에 약간 차익 실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전일 또 급등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러시아 쪽에서도 터미널 구간에 드론의 공격을 좀 받았다. 이러면서 유가가 어제 좀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해치 테마로 볼 수 있는 천연가스 관련주 그리고 유가 상승 관련주 이런 쪽이 아침에 또 잠깐 상승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지수 흐름이 빠진다 싶으면은 이런 유가 관련주 그리고 해운주 천연가스 관련주 이쪽이 상승을 해주고 또 지수가 반등을 한다 싶으면은 또 반도체 업종 그리고 AI 테마들 이쪽이 또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테마들도 좀 몇몇 올라가긴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이 아직 없어요. 아침에도 상한가 종목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없는 그런 재미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24일 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LG 엔솔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만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좀 낙폭이 2차 전지주들이 컸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는 반등해 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황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해 드렸고,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보실 텐데, 제가 어제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엘리트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10월 달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11월 달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때 나왔었던 이제 조정, 요 조정만큼 지금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요 하락폭만큼, 그다 지금 재보면은 거의 비슷한 흐름의 좀 조정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비슷하거든요. 거의 한 7% 정도, 7.23% 정도의 하락이 고점에서 좀 나와줬고, 여기서 이제 반등했었을 때 이제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 이런 자리들이 이제 상승 파동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지금 73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을 좀 뚫어줬을 때, 이 직전의 이 상승만큼, 이 파동의 상승만큼, 다시 한번 재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목표치를 좀 950포인트 정도까지 계산이 나오거든요. 950포인트. 그러니까 전고점, 뚫어줄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 고점을 좀 뚫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2차전지 관련주 쪽이라든지 아직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업종들이 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의료 AI 쪽도 뭐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다가와야겠죠. 그래서 이 고점을 좀 뚫어주는 기간도 굉장히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공매도 제한 좀 걸리면서 급등 나왔다가 이제 조정 나온 구간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이 시점까지 대략적으로 한 2달 좀 넘게 걸렸잖아요. 2달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왔듯이, 아마 여기서도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5월 달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대략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받으면서 천천히 우상향해서 올라간다면은, 역시나 또 5월 부근에서는 5월쯤이 좀 전이겠죠.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뭐 한 3월 이후, 3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오겠다, 이랬을 때 이제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1월달 뭐 우리나라 이제 2월 넘어가면서 이제 1월달 FOMC는 동결로 넘어갈 것 같고요. 2월달 뭐 설날 연휴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거래수 자체는 좀 굉장히 좀 적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 3월달까지는 무난하게 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3월 FOMC 이후에 지수가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 자리 돌파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 5월 전에는 다시 한번 9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악재들은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지금 홍해 관련해서 지금 아직 거기 테러 집단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부품이 아직 원활하게 공급이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또 날씨도 이제 뭐 아직은 한파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들이 아직 뭐 원활하게 운행이 좀 잘 안 되지만, 뭐 2월달, 3월달 지나고 나서는 또 이런 부분, 이 날씨적인 부분도 좀 풀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 이후, 지금 2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그렇게 뭐 강세장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월 이후로는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코스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글쎄요, 좀 조정이 좀 빠르게 좀 나와서 급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코스피 지수도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그래도 좀 반등을 한 거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반등폭이 적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 환율이 좀 걸리긴 해요. 어제는 그래도 환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추가적인 매도는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2,500선 자리는 돌파를 해야지, 이 자리를 안착을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매는 아직은 뭐 하시기보다는 이 2,500선 자리를 안착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21선 자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2,500선 자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21선 자리에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뭐 직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이제 21선 자리, 이런 자리들은 이제 안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더라도 21선 자리를 안착을 해야지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일선 자리가 저항대 역할을 좀 할 텐데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공방이 있는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볼 수 있겠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저는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코스피는 좀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차별화된 장세가 좀 될 수 있고 2차 전지 쪽은 좀 많이 눌림을 좀 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더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상승이 나온다면은 지금은 코스피는 공격적인 매매는 2,500선 자리 그리고 지금은 또 지수보다는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개별 테마 이슈, 테마주 장세,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종목별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정말 북극 한파로 인해서 오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한파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도 2차 전지라든지 유가 관련주들적으로 선별적인 모습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로 봤을 때 당장 급등을 보이기보다는 설 이후로 해서 5월까지의 반등장을 기대해보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의 시나리오 함께 구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덕방 QR코드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자세한 전망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는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가장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히토류 연구자석에 이 제조기술 수출을 금지를 했었죠. 이 영향이 어디로 갈지가 좀 중요할 텐데 일단 대체제로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들 흐름 짚어볼까요? 네, 뭐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이 있거나 뭔가 좀 수출에 대한 뭐 제한이 있었을 때 항상 뭐 히토류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이 좀 나왔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 쪽,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뭐 4월 달쯤에 해서는 뭐 3,000원대에서부터 뭐 12,000원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이슈가 좀 잘 안 돼요. 지금 시장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그냥 자금이 단순히 좀 몰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페라이트가 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연구 자석이라고 해서 자동차 엔진 쪽에 부품이 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테슬라라든지 일부 이제 전기차에 쓰이는 부품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단순히 히토류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이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동국 RNS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화전자는 시총이 좀 굉장히 좀 작습니다. 700억 정도. 그리고 이등주로 볼 수 있는 삼화전기도 지금 1,20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페라이트 자체의 뭐 수요가 뭐 공급이 중단된다고 해서 크게 타격받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려감에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거의 4,000원대 자리를 잘 지지하면서 올라왔고 거래 대금도 오늘 거의 500억 정도 터졌죠. 그래서 직접 고점까지는 이제 안착이 된다면 그 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4,8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자리가 이제 안착이 된다면 어느 정도 돌파 후에 안착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차트적인 면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또 가능한데 이제 이런 이슈가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이 뭐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지금 뭐 현재 미국과 이런 분쟁이 좀 크게 일어난 상황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혹시나 뭐 트럼프가 뭐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뭐 중국에 대한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선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뭐가 좀 정체적인 면이라든지 대외 변수들이 좀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한번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을 매수해서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이런 뉴스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셔서 뭐 트럼프라든지 뭐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좀 주요 인물들이 이런 중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아마 아까 이제 작년에 4월 달쯤 나왔었던 그런 급등하는 시세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는 걸 좀 보면서 뭐 매집이 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차트적인 흐름만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의 페라이트 관련주들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슈 체크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물들별로 어떤 정책을 내걸 것인지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K 웹툰의 인기가 일본을 장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게 카카오와 네이버의 일본향 웹툰 콘텐츠들이 작년 거래 기준으로 해서 1,000억엔 한화로 8,7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웹툰 관련주들이 앞으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또 말씀 좀 드릴 게 있는 게 반도체 쪽이라든지 AI 쪽은 좀 자주 언급을 드렸어요. 오늘 또 반도체 업종이 좀 상승이 나와서 뭐 특징 테마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매번 똑같은 테마를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테마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웹툰 테마인데 웹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만화책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뭐 태블릿이라든지 뭐 핸드폰으로 웹툰 이런 그림만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대부분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를 봤었을 때 원작이 대부분 웹툰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뭐 드라마 하면은 거의 뭐 연애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제 신데렐라 같은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내용을 봤었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나 뭐 이런 정도로 다양한 소재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좀 많이 되고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OTT 서비스에서 나오는 국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웹툰을 원작으로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내용 자체가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드라마가 히트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원작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웹툰이 왜 인기 있냐, 뭐 그림을 잘 그리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드라마랑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웹툰들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미스터 블루가 좀 반등이 좀 나와서 고점을 한 15%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 16% 정도 찍었네요.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MBT는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이제 캐시 슬라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네이버 웹툰 쿠키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어서 관련주로 좀 엮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에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로 좀 많이 여기서 MBT는 상승이 좀 나왔고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웹툰 자체에 좀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이쪽 테마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거래 대금 자체가 뭐 한번 오늘 좀 많이 터진 부분이 거의 한 350억, 500억 정도 터지는데 조금 더 많은 거래 대금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길게 보기 위해서는.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좀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엄청 크게 증가나 급증하거나 그런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웹툰 관련해서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떠한 드라마라든지 웹툰이 크게 인기를 얻었을 때 지금 DNC 미디어가 급등했었던 이유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웹툰이 지금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상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히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중에서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런 웹툰이 웹툰 원작 드라마가 히트를 쳤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가슴을 상승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물고 물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체크해서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이렇게 웹툰 관련주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테마주 형식으로 좀 보시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미스터 블루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MBT도 지금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고점 자리가 거의 뚫기 전인데 10,000원대 정도까지도 올라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거래 대금 자체는 예전에 한번 터졌을 때 거의 1,000억 가까이도 터지는 종목이 MBT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 자리를 뚫어주게 되면은 좀 차트적으로 길게 봤었을 때 이런 직전 자리를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적보다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작 웹툰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컨텐츠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마지막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이번 주에 오픈 AI CEO를 만날 것이다라는 이슈를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협력 관계도 모색 중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오픈 AI 관련주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릴 테마가 일단 오픈 AI 쪽인데,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올트만이 좀 방안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과 협업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이제 매일 노란톡에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아침 브리핑 영상이 있어요. 한 15분 정도 올려드리는데 거기서는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캔들로 봤었을 때 오늘 십자형 두지 모양 캔들이 좀 나왔는데 좀 길죠. 윗꼬리 아랫꼬리 좀 길게 나왔는데 이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좀 고점에서 많이 터졌다는 건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덜어냈다라고 좀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제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거래 정지였어요. 또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래 정지였고, 오늘도 상승 중에 있는데 글쎄요, 여기서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처럼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냐.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1년에 10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 그 외에는 조정받아서 제자리 갖다 놓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만 좀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 오늘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차익 실현 나오는 업종들이 꽤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서 오늘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고 아직 상한가 종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오픈 AI 쪽은 좀 쉬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자리에서 좀 따라가지 마시고, 분명히 지금 고점이 맞습니다. 떨어질 자리가 좀 왔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폴라리스 오픽스도 오늘 상승폭은 크지 않는데, 역시나 어제 이어서 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가 일단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조정을 좀 받으면 2등주, 3등주는 더 크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픈 AI 쪽은 고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름부터 좀, 오늘 오프, 좀 계속 방송을 해왔는데, 오늘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녁 8시 방송에서는 서울경제 방송, 꾸준히 좀 나가고 있으니까, 아침 방송에만 좀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다른 방송에서도 또 전략적인 부분 공유해드리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는 꾸준히 제가 또 공유할수는 좀 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또 많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금종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침 방송에서는 인사를 드리게 됐지만 노란톡방 통해서는 계속해서 전략들과 함께 공략주들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향후 노란톡방 통해서 소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쭉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에는 네. 정말 너무하다쉽게 빠졌잖아요.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뭐 오늘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주들이 좀 하락이 조금 그나마 좀 오늘은 멈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숨을 쉴 수 있는 좀 공간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근데 아직은 조금 많이 좀 불안해요. 트럼프 이슈 자체가 워낙에 조금 계속 이슈화가 좀 되고 있고요. 디센티스가 트럼프 쪽에 붙어버렸단 말이죠. 현재로서 이제 헤일리와 트럼프의 양자 대결이긴 한데 사실 헤일리 쪽이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지가 더 세지면 세질수록 좀 움직임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미 미국 내 상장돼 있는 트럼프 관련주들은요 급등에 급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은 시장이 우선은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래도 급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요.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대부분 다 반도체랑 AI 쪽입니다. 이쪽 주도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그래도 신고가 패턴으로의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주가 추이상을 보더라도요. 코스피 지수 우선은 바닥을 좀 다진 상황이라 여기서 라인부터 해서 상승을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어제는 좀 밀렸지만 오늘 다시 되돌림 반등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우선은 큰 하락은 앞으로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겠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선 체크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향후 주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시점들이 온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망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실적으로 시장 바닥 확인입니다. 코스피가 2,400선 후반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어닝 시즌 피크 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 포스코 홀딩스 등 대다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연이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미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내놓은 상태여서 시장은 다소 긴장한 분위기도 함께 감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미국의 실적 시즌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주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실적을 대다수 발표를 하는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종목들이 대다수 포진해 네. 있네요. 오늘 포스코 DX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요. 내일 24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투자증권 등이 있고요. 중요한 거 몇 개 짚어드리자면 25일은 SK 하이닉스랑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에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9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뭐 30일 날 등등해서 실적들이 쭉쭉 나오는데 중요한 게 25일 날 그 SK 하이닉스 실적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대형 종목들 실적 발표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우선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 흐름에서 보자면 어떤 좀 움직임을 보일지 여부인데 우선은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4분기 예상치 자체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다시 4분기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조금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반도체주 전반으로 만약에 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나와만 준다면 자연스럽게 관련주들 상승을 줄 것이고요. 삼성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아마 현재 지수 상황에서 보건데 지금 보면은 2,477포인트인데 2,500 아래 자리는 저평가 영역으로서 판단을 써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 아마도 25일부터 해서의 시장 움직임 이번 주부터 확실히 바닥을 다지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게 반등을 우선하면서 2,500은 이번 주 안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보면은 2,500, 2,600까지 빠르게 가야 되겠죠. 사실 좀 아쉬운 건 이거예요. 국내 증시 자체가 뉴욕 증시나 미국 증시나 그다음에 일본 증시의 상승폭 또 하나 뭐 인도 증시도 있겠지만은 이 상승폭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사실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특히나 뭐 보면은 뉴욕 증시의 뭐 신고가를 계속 그려가는 뭐 종목들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 상황을 너무나 보여줍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종합니다.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보면은 장중 600달러를 돌파했다가 조금 600달러 그 근처에서 마감을 하긴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1등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 따라서 국내 종목 굳이 비교해 보자면 반도체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우선은 잘 가지고 있고요. 지수랑 별개로 잘 갑니다. 주가는. 근데 삼성은 아직 못 간다고 하시겠지만 삼성도 조만간 따라갑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반도체 쪽에 살아났다는 게 나와준다면 또 하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해질 거고 1분기 실적이 또 제대로만 한 번만 찍어준다면 주가는 알아서 정말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대응하셔야 되는 시장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쪽 위주로 해서 포트를 우선은 원하신다면 크게 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대형주 또 반도체 쪽들의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지수의 상방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졌고 일단 적어도 지수 하방에 대한 지지 라인만큼은 이번 주에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진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로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작년 12월이었죠. 소록스 저희가 무상증자로 제대로 공략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지 이런 무상증자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도 날짜를 짚어드렸고요. 그 이후로 5연상을 잡았었잖아요. 6연상까지도 갔었죠.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다는 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록스를 이제 여러분들 파셔야 되는데 파셔야 돼요. 내일부터 파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건데 원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소록스를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그랬지만은 리딩을 해드린 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한 주치의 물량에 대해서는요 수익률이요 4.6배 정도 나셨어요. 360%. 그러니까 4배 이상 우선 먹었어요. 한 주에 대해서, 한 주치의 물량에 대해서. 1대 14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14주치의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부터 권리 공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꼭이요. 그래서 그 물량 자체를
내일 잘만 파신다면은 전체 수익률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소록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수익률은 한 23, 4%가 되더라고요. 내일 잘만 판다면.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조금만 더 높은 가격에 팔면은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우선은 소룩스 무상증자 공시인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날짜상으로 좀 올릴까요? 자, 날짜상으로 보면은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레입니다. 그렇죠? 네. 내일 24일. 이 거래일 전에 뭘 할 수 있냐 말씀드리죠. 권리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 장 끝나고 공시가 뜰 겁니다. 추가 상장에 대한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여드리면 권리락일 날 나왔던 공시인데요. 전일 나왔던 공시인데요. 기준가가 1,833원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833원.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를 추가로 드릴 테니까 잘 짜집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권리 공매도 하실 수 있는데 공시가 뜨면은 내일 아침 일찍부터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HTS나 MTS를 통해서 뭘 합니까? 네, 권리 공매도 신청을 하셔서 내일부터 파셔야 됩니다. 미리 오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문의라도 넣으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게 증권사 측에서도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증권사 연결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는 팀장급과 통화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이 지금 2,755원인데요. 제가 조금 계산을 해와 봤는데 내일 이게 사실 빠지게 되면은 권리 공매도나 내일부터요. 이 권리락가 기준이었던 1,833원까지는 보통 빠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가 2,700원에서 하한가를 가더라도요. 1,833원까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장 끝날 때까지 잘만 버텨준다면 굉장히 재밌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슈는 뭐예요? 수익률이겠죠. 그런데 빠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응 자체는 제가 물론 아침부터 무료 방송을 열고서 이거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말씀은 드릴 거예요.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그래도 아침에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전화하시건 HTS 쓰시건 MTS로 권리 공매도 하시고 내일 빠질 건데 만약에 오늘 종가로 제 계산상 2,640원 정도에만 끝나면 내일 하한가를 가도 1,833원 아래로 안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가 2,64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깨질 경우에는 내일 매도 처리하실 때 그래도 1,833원에서 1,850원 안쪽에서 아니면 더 높으면 더 좋아요. 무조건 1,833원 위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한 주치의 물량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 나머지 14주치의 물량으로는 뭘 합니까? 네, 원금을 회복시키는 투자입니다. 이게 무상증자 투자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로 돈을 버시려면 만약에 1대 14였잖아요. 그럼 이 한 주치의 물량을 극대화할 정도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수량은 뭐 합니까? 네, 원금 위로만 파는 전략을 취하는 게 무상증자의 절대 투자입니다. 제가 이거요, 무방에서도 그랬지만은 1월 5일 날 아침에 다 팔았어요. 1월 5일 날 8,600원, 8,500원, 8,700원, 8,800원에 저희가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팔았어요. 네. 요날. 요때 팔았어요. 요게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말이 돼 싶으시겠지만 네, 실제 이렇게 팔았고요. 네, 무방 기록까지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빠질 겁니다. 계속 빠질 거예요. 얼마까지요? 내일까지 해서 계속 빠질 겁니다. 1,830원 정도 부근까지 계속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급등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를 보고서 또 따라 들어가실까 봐 제가 또 오픈 채팅방에서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급등 나올 때마다 다시 무조건 빠집니다.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권리 공매도 통해서 잘만 파신다면은 잘만 처리를 하시면 네, 수익은 우리가 한 23, 4%대까지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이것도 만약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호가창 보면은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 살려고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살려고 대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저와 함께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오셨고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 건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진짜 무상증자라면 이제 나름대로의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마추어 이상의 거의 준 프로급의 무상증자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내일 안 팔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신주 상장 예정일 권리 공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생깁니다. 귀찮아서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러려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HTS 만드는 것보다 쉬운데. 상장 예정일이 26일입니다. 2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26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금요일이네요. 자,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물량이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일 안 팔면 툭 내일 빠졌다가 목요일 날 한 번 좀 더 빠지고 금요일 날 또 축 빠져요. 이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 계속 횡보합니다. 왜요? 시가총액이 원래 이 종목은 여러분 3천억 정도 하는 종목이었어요. 내일 현재 시가총액 곱하기 15의 물량이 들어온다고요. 네. 2천억 훨씬 넘어가요.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갈 수가 있겠냐고요. 못 갑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꼭 대응하시고 혹여나 모르겠다, 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아래 보이시는 오픈톡방 들어오시고 요 소록스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록스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권리 공매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고요. 중간에 설명 놓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자세한 설명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니까요. 실적 관련된 종목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성수기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외국에서의 매출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콜마 역시 좀 좋게 보시는 종목 중 하나 아니었을까요? 네, 보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좋고 이제 코스맥스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두 종목 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매출, 영업이익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사실 뭐 중국 시장이 좀 침체기라 하고 좀 이슈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이 정말 잘 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콜마도 지금 큰 그림에서 보건데 작년 8월이 이제 전고점 자리였습니다. 이 전고점 자리가
이 자리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5만 원대 후반 6만 원 넘어가는 게 완전 꼭지 자리인데요. 저기 자리를 우선은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올려치면서 위로 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뭐 안 좋다곤 하지만 작년 4분기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 4분기 경기가 안 좋을까요? 올해가 더 안 좋을까요? 금리는 내려갈 건데. 그렇죠? 조금이나마 6월에 아마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은데 회복되는 그림이 더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건대도 딱히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도 그러하고 한국콜마도 상승 그림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되게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자면 되게 맛있어 보인다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많은 수량은 아니에요. 근데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코스맥스도 그러하고.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 쪽으로 막 집중되어 있지만 이쪽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와 함께 코스맥스에 대한 의견까지 남겨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뤘던 종목인데 데브시스터즈 저희가 쿠키랑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6%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을 보면은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NC 같은 경우가 참 안타까워요. 프로젝트 TA를 결국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실패를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NC 직원, 임직원이 5천 명인데요. 평균 연봉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1년에 숨만 쉬어도 5천억이 나갑니다. 회사가요. 근데 이익 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네,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익은 3분의 1 수준. 대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익 부분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니지 라이크라 그래서 이 리니지 NC의 과금 정책이 더 이상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해외 사이트 스팀이죠. 스팀이라는 게임 사이트가 있습니다. 게임을 사서 다운을 받아서 게임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들 보더라도요. 간단합니다. 그냥 단돈 비싸봤자 5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3, 4만 원대이긴 한데요. 그 가격에 게임 사가지고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NC소프트 게임들보다 훨씬 퀄리티 높고 좋은 게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과금 정책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사면 끝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NC 같은 경우가 주가를 올리려면 과금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게임성 하나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요금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유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했는데 그 방법을 취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서서히 또 옛날 버릇 못 버리거든요. 근데 대부 같은 경우가 일단 사람들이 좀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이 돌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임, 쿠키런 모험의 탑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 대부가 조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서 쿠키런 이 이슈가 빠르게 출시를 앞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펌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동안은 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제가 어제 넣어두시라고 했죠. 빼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매수하신 분들은 우선은 4만 원 초반 넘어가는 거 한 보시고서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관심 종목으로 제가 담아뒀던 데브시스터즈 오늘도 6%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가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1월 말까지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요. 그에 따라 종목들이 좀 등락이 있을 건데 시장이 많이 밀려 있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시장 안정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부터 괜찮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대응하시고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아마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그 종목들 보시고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오후장 시장 바라보도록 하고 기관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종목 분석과 함께 기관들이 담고 있는 종목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함께 분석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실적으로 시장 바닥 확인하는 주간으로 짚어봤고요. 오늘장에서는 페라이트와 웹툰 관련주들, 오픈 AI CEO의 방한 관련된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4분기 실적을 체크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